안녕하세요.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남자입니다. 오행배속표의 다양한 적용 사례 5. 수기. 음양오행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의 원리로 수만 가지의 현상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한 가지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인자가 동시에 작용하며 그 인자의 강약에 따라 발생 빈도나 강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게 되면 즉흥적이고 편협한 결론을 내리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체질에 따라 누구에게는 약이 되는 식품이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오행배속표에 관한 내용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 양방에 종사하는 의사든 한방에 종사하는 의사든 최소한 체질과 음식, 영양, 건강의 상관관계에 관한 학문적 유연성과 발전을 위해 한 번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반드시 필자가 만든 오행배속표도 보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의 장부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부위는 귀, 뼈, 머리털 등입니다. 그러므로 신장과 방광에 병이 났을 때에는 뼈, 골수, 귀, 허리, 치아 등에 이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전에 필자가 가르쳤던 분들 중에 중이염에 자주 걸리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신장결석으로도 고생하였습니다. 둘째, 동의보감에는 짠 것을 많이 먹으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의학의 상식과 일치합니다. 짠맛이 오행의 수에 해당되고 혈액순환을 관장하는 것이 화의 장부인 심장이라면 이는 수국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짠맛은 소금과 같이 맛으로 짠 것도 해당되지만 서목태 또는 쥐눈이콩이라 불리는 검은콩도 수의 기운으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검은콩도 적당히 먹게 되면 신장 방광이 좋아지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심장의 기능이 나빠지고 화의 성정인 폭발적인 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혈압 유지, 호르몬 생산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수국화의 원리로 화의 장부인 심장의 혈압을 조절하며 수는 응축의 기운으로 각종 호르몬을 새롭게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약해져서 생긴 고혈압의 경우 신장을 좋게 하는 검은콩을 먹으면 거짓말같이 1, 2일 만에 혈압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의 민간요법에서 나타난 예를 들면 임신된 아이를 지우고자 할 때는 엿기름과 같은 단맛을 사용했는데 이는 토국수의 경우입니다. 유사한 토국수의 예로 동물 실험 결과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 등이 신장결석, 불임, 방광암 등을 일으켰다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이전에 젓갈이 너무 짜다고 불평하는 젊은 주부들이 많아 젓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사카린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당연히 짤 수밖에 없는 발효식품인 젓갈을 자칫 위험하게 먹게 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째, 나이나 오장육부의 변화에 따라 당연히 입맛도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머니의 음식 솜씨가 안 좋게 변했다기보다 어머니의 입맛이 나이가 들수록 수의 장부인 신장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짠맛을 더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세한 방법은 모르겠으나 간수로 신장을 회복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섯째, 오행의 상극을 통해 신맛으로 단맛을 없애고 단맛으로 짠맛을, 짠맛으로 쓴맛을, 쓴맛으로 매운맛을, 매운맛으로 신맛을 감소시키는 이치를 요리에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매운 고추를 잘못 먹어 입안과 위장에 불이 날 때
불이 나게 쓴맛의 커피 알갱이를 반 숟가락 정도 먹으면 매운맛을 가라앉히는데 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화극금의 원리입니다. 7째, 골다공증은 단맛에 속하는 음식의 양을 줄이고 짠맛에 속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 수의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궁무록도 짠맛에 속하는 음식을 먹으면 어느 사이에 작아지고 없어집니다. 또한 신부전증은 신장이 제대로 노폐물을 배출해내지 못하는 요독증이라 불리는 신장 방광의 병으로 짠맛에 속하는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8째, 백혈병은 백혈구의 수는 계속 늘고 적혈구와 혈소판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생깁니다. 토의 장부에 속하는 비장의 역할 중 하나가 백혈구 생성과 적혈구 파괴이므로 토가 강하고 수가 약할 때 백혈병이 됩니다.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죽염, 검은콩 등 짠맛에 속하는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 부족에서 생기는 빈혈,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번쩍번쩍하고 별이 보이는 사람들은 짠맛에 속하는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9째, 생리불순은 대개 신장 방광의 문제이므로 짠맛에 속하는 음식을 먹고 단맛에 속하는 음식을 줄입니다. 흥미로운 건 몸에 화기가 넘치는 경우나 쓴맛에 속하는 수수밭이나 커피 농장 등에서 일할 경우 1개월에 2회 정도로 자주 생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의 압력이 높아지는 안압의 경우에도 수기의 짠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빠릅니다. 결론, 예전에 개똥쑥부터 흑초 등 특정 약초나 식품으로 암까지 극복한 개인의 성공적인 경험담들을 다루는 방송을 보았는데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강력한 효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체질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 자칫 시청자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가능성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령 강력한 목의 기운인 발효식초, 강력한 화의 기운인 커피, 강력한 토의 기운인 꿀, 강력한 금의 기운인 마늘, 강력한 수의 기운인 소금도 누구에게는 약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곳에 다 좋은 약초나 식품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신의 체질에 따라 어떠한 음식과 어떠한 보약, 어떠한 양약이 좋고 나쁜지가 결정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